집회 참여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규탄한다. 다시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이때 4월 18일 날 연행되신 분이 100분인데 그중에 유가족을 제외하고 일반인 참가자는 79명입니다. 그중에 인권단체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라고 신고를 해주신 분이 42명입니다. 이건 최소 수치죠. 그러니까. 저는 중부서로 연행되었던 최하나입니다. 우선 중부서에서 있었던 정황을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우선 조사나 어떤 입감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에 경찰이 와서 저희한테 핸드폰을 전원 압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조치가 내려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단지 그 말만으로 저희한테 핸드폰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강제 압수다라는 것을 명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석방이 될 때 영장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고 말씀하셨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패턴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고 저희는 거절했지만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거기서 보고 싶었던 내용이 발견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실제로 제 카톡이나 사진에서 뒤졌던 내용들은 그 당시의 집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 사적인 내용들이었고 얼마나 적법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야만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18일에 광화문에서 추모 집회를 하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경찰 차벽으로 광화문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고 맨 앞에서 최루액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비를 가지고 최루액을 맞는 사람들 곁에 있다가 방패에 낑겨서 얼떨결에 연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48시간 마지막 이틀째 되는 날 점심때 갑자기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영장을 제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려고 5장 정도 되는 영장을 천천히 읽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장을 읽는데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뺏어가냐고, 이거는 당연히 영장을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제시하는 것이지 그걸 다 읽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에 있던 제 핸드폰을 무리하게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손목도 다치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한 나머지 저는 실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제가 병원에 가니까 그때서야 석방을 해주겠다고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건 그 영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제가 집회에 나온 것이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압수수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압수수색 내용은 범죄 관련 전자정보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문자, 전화 기록만 볼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텔레그램, 트위터, 제 사진까지 모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들, 저랑 연락했던 제 친구들도 다 잠재적 범죄자에 들어가는 건데 제 사생활은 모두 털려버렸습니다. 국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의 사생활이 지켜주진 못할 망정 왜 저희 부모님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핸드폰을 경찰이 함부로 봅니까? 전 너무 화가 나고 끝까지 대응할 거고요. 시민분들을 현행범 체포에 연행해온 경찰서에서 아무런 영장 제시나 사전에 동의 없이 핸드폰을 압수수색해갔습니다. 이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그 시간이나 장소에 그 접착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지금 위배한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는 피해자가 묵비권 행사였기 때문에 마치 영장을 핸드폰 압수수색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사례도 지금 기록이 되었었는데요. 시민의 묵비권 행사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정당한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런 시민의 기본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마치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경찰의 주장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던 것 중에는 또 영장을 제시를 이제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영장 제시라는 거는 영장의 내용을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이해할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읽어볼 시간을 주지 않았으면 물론 영장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경찰이 전교조의 서버를 압수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그 안에 전교조의 생성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들, 지부, 교사들의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담겨 있는데 단순히 시국 선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것으로 압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준항고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그 준항고에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남겼는데 이 우리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된 몇 가지 판시만 원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버,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는 것부터 그 내용물을 확인해서 추출해서 열람 복사, 출력하는 것까지 그 일체 전 과정이 압수수색의 과정이다. 따라서 그 압수의 전 과정을 통해서 피의자의 참여, 열람, 보장 그리고 어떤 그러한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피의자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거나 추출하는 것은 불법적인 수사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를 2011년도에 판시를 이어받아서 2011년도 형사소송법도 그 취지를 일부 반영해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서 열람 또는 복사하고 추출하도록 그렇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의 요구는 적어도 대법원 판례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서울경찰청 또는 그를 지휘하는 검찰이 이러한 저희들의 요구를 무시, 도외시 외면하고 무관한 범죄에 의한 무관한 정보들을 열람하거나 추출하거나 그리고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또 이 일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저희들은 경찰법과 형법상의 직권남용으로 관련 수사진을 모두 형사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겠죠. 그동안 뭐 검찰이 뭐 그런 걸 신경 썼습니까? 그럴 것에 대비해서 분명히 그 수사진 모두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니까 경찰들 돈 많으시면 저희들 요구 무시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